시장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입니다. 벌써 목요일입니다.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려는 걸까요? 오늘은 지수의 큰 움직임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코스피 장중 대부분의 소폭 하락권에 머물고 있다가 조금 전에 상승 전환해주는 모습도 나와주기도 했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위아래로 좀 들쭉날쭉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는 상승으로 가닥을 잡아가고는 있습니다. 자, 주식학개론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전문가 그리고 김혜진 전문가 이렇게 두 분의 진이 모셔뒀고 이쯤에서 살펴봐야 할 필수 증시 정보 캐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좀 재밌는 키워드부터 풀어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이 칠공주라고 들어는 보셨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 가수도 사실 있었고요. 조금 노는 아니면 다소 튀는 이런 사람들을 일컫는 그런 명칭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주식에도 칠공주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주식 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보는 지니스탁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자, 지니스탁 문서진 전문가와 인사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뭐 시작부터 시선이 확 갑니다. 주식 시장에도 칠공주가 있다고 하는데 전문가님 도대체 누가 칠공주입니까? 네, 뭐 칠공주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방송에서 좀 언급을 좀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유튜브나 이렇게 게시판을 보니까 칠공주의 궁금증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또 따로 한번 지니스탁에서 설명드려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뭐 사실 칠공주는 뭐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요. 시장에서도 좀 있었던 말인데 일단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칠공주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신 것처럼 이제 네이버, 그다음에 셀트리온, LG화학, 삼성 SDI, 카카오 NC 소프트 이렇게 해서 이제 칠공주 대표적으로 이제 칠공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걸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종목들은 왜 요즘에 이렇게 뜨냐? 이게 뭐 시대적인 요즘에 좀 트렌드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 좀 주도군을 형성하고 있는 종목이고 이 주도군은 딱 이렇게 보더라도 느낌은 오시죠. IT 중에서도 이제 2차 전지죠. 2차 전지, 그다음에 바이오, 그리고 이제 언택트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는 종목들을 이렇게 7개 종목이 가장 많이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그림 하나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주면 그림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 여기 나오는 이 칠공주들이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던 비율은 7%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게 17%까지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고요. 점점점 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이 시총이 좀 크게 한번 제 생각엔 시총 10위권 내에서는 큰 한번 흐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쪽 관련 부분은 좀 관심을 계속 좀 가지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뭐 지금 다 굵직굵직한 종목들입니다. NC소프트까지 이렇게 칠공주, 그러니까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더욱더 주목을 받을 만한 뭐 2차 전지, 언택트, 제약바이오 이런 종목들을 일컫는 이름이 바로 칠공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전문가님 언뜻 듣기로는 주식에서 칠공주라는 게 사실 이번에 최근에만 나왔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칠공주라고 불렸던 종목군들이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칠공주가 있었고요. 뭐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2009년에서 뭐 2011년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차화정 대표적이죠. 차화정을 중심으로 한 이 칠공주가 있었고요. 그리고 얼마 가지도 않았습니다. 얼마 가지 않고 한 2016년부터 해서 2017년도 이때는 이제 IT가 주도로 하는 또 칠공주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화정 칠공주는 그때 당시 이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자동차죠. 그다음에 LG화학, 호남석유화학인데 이거는 지금 이제 롯데케미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롯데케미칼, S오일,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이런 식으로 해서 요 7개 종목이 칠공주로 들어왔었죠. 근데 이제 이때는 그 2009년부터 해서 2017년, 근데 2018년 이 금융위기가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의 핵심은 결국은 인프라 투자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경기 민감주, 시클리컬 업종들이 굉장히 잘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조정을 주고 나서 일단은 그쪽 관련 기존의 주도주가 조금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때 차화정을 주도했었던 건 요 당시는 시장의 산업의 트렌드라기보다는 이때는 이제 우리나라
특히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지금은 뭐 라임 사태로 인해 가지고 좀 개인, 그러니까 뭐 자산운용사라든지 이 투자 자문사 쪽에 자금이 조금 많이 빠지긴 했지만 이때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해서 투자 자문사, 지금의 뭐 이름 들어보면 다들 많이 아시는 뭐 브레인이라든지 뭐 K1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이제 자금을 투여를 했죠. 그래서 이 차화정 시장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2016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IT, 그때 당시 이제 반도체, 그 다음에 스마트폰, 이쪽이 이제 시장의 좀 주도군으로 나서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SDI, LG이노텍, LG화학, LG전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칠공주가 형성됐습니다. 사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지수는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이때부터 투자하신 분은 아실 겁니다. 요 칠공주를 제외하면 거의 다른 종목들은 거의 안 올랐어요. 정말 이 종목들만 거의 오르고,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이 종목들만 그냥 거의 계속 올랐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인 또 소외감도 좀 많이 받긴 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뭐 어떤 특정 수급에 의해서 많이 올라갔다라기보다는 산업의 트렌드였죠. 이때는 이제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반도체, 그 다음에 뭐 MLCC, 그리고 스마트폰 요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쪽 흐름이 좀 좋았고요. 뭐 지금 보니까 이 IT 칠공주들은 거의 삼성전자랑 LG전자 쪽이, LG그룹 쪽이네. 삼성이랑 LG그룹 쪽만 있었네요. 자, 그리고 이런 흐름이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좀 칠공주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스닥 칠공주라고 하는데요. 뭐 시총 순위로 이제 보면 여기 지금 나스닥 칠공주 같은 경우가 원래는 이전에, 그러니까 이 2017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시총 비중에서 22%를 차지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36%까지 좀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히 상승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 더 가파르게 지금 현재 시총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앞에 표를 볼까요? 그래서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나스닥 칠공주라고 하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넷플릭스, 테슬라, 이게 시총 순위죠. 애플, 그다음에 뭐 뭐 이런 거, 엔비디아까지, 페이스북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나스닥 칠공주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딱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시장의 시대적인 흐름에 맞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항상 이렇게 시장의 트렌드를 이끄는, 그래서 주도주 역할을 하는 이런 칠공주들은 항상 나왔다. 근데 이런 칠공주들이 단기간에 끝나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꽤 장기적으로 이런 흐름이 나왔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나오고 있는 이 칠공주들도 계속 좀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중기적 관점 한번 봐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칠공주가 좀 많긴 합니다. 지금 언급된 것만 한 21공주 정도 되는데요. 차화전 칠공주부터 IT 칠공주, 그리고 미국으로도 갈 수가 있군요. 나스닥 칠공주까지 있었습니다. 한번 이 히스토리를 좀 살펴드렸는데, 자, 그러면요. 최근 칠공주 이야기 다시 좀 들어와서 이야기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이 칠공주의 앞으로 대응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이제 최근에 칠공주를 중심으로 시장에 이제 수급이 많이 쏠리는 경향이 강하죠. 뭐 시장이 이제 주도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지금 현재 이 칠공주 같은 경우는 상승 피로도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뭐 그 셀트리온, 뭐 NC소프트, 삼성 SDI, 뭐 전체적으로 전부 다 해서 워낙 많이 단기간에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좀 상승 피로감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좀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막 적극적으로 좀 공략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단기적인 관점에서 공략하는 거는 뭐 한 번에 공략하는 면은 아니라고 보고요. 좀 중기적 관점에서 좀 계속 분할 매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게 있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지금 이야기 드린 이 칠공주가 대표적으로 공매도의 타겟이 많이 되었었던 종목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셀트리온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NC소프트, 그 다음에 LG화,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지금 공매도 이 세력들이 좀 쉽게 말하면 좋아하는, 공매도 세력들이 좋아하는 종목인데요. 물론 지금 NC소프트, 그 다음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사실 공매도 세력들이 대부분 다 졌죠. 예, 공매도를 쳤지만 실질적으로 손해를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뭐 공매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걱정이 그렇게 크게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때와 지금 또 상황이 좀 다른 게, 지금은 공매도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매도가 지금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나게 많이 좀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9월 달에 이제 공매도 제한이
해제가 되면 다시 한번 공매도가 나올 건데요. 그때 가장 타겟팅이 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들 종목일 겁니다. 특히 70주 중에 이제 어쩌면 첫째라고 볼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가장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70주 관련 종목들이 이 공매도 쪽에 조금 이제 타겟이 돼서 단기적으로 9월달 정도에 한번 밀려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주의는 하셔야 된다라고 보는데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지금 있는 종목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NC소프트는 지금까지도 계속 공매도의 타겟팅이 됐었고요. 항상 공격을 받아왔었지만 거기서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대부분은 공매도 세력들을 이겼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큰 공매도 세력들이 재미를 못 봤었고요. 그나마 LG화학 같은 경우는 좀 세력이 좀 소위 말하면 좀 재미를 봤죠. 근데 그때와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때에 대비해서 지금은 오히려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된 기대감이 더 모멘텀이 크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전에 비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또 시장 참여, 시장 또 장악력도 좀 커졌기 때문에 이전만큼 막 그렇게 강력하게 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주의는 해야 되는, 조심은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70주를 단기로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투자 기간은 한 9월 정도 전, 그러니까 한 9월 초 정도까지만 보고 대응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는 근데 그렇게 대응하기보다는 앞서도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은 70주가 그냥 생긴 건 아니거든요. 결국엔 산업의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라 이런 흐름은 1년, 2년 정도까지 흐름은 이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은 긴 텀으로 보고 내년 연말까지는 한번 끌고 가보겠다는 생각으로 공략을 하시면 오히려 9월 달에 공매도 세력을 위해서 좀 가격 조정이 나오면 또 좋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하는 거 저는 괜찮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리스탁에서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70주가 뭔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까지 챙겨드렸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김혜진 전문가도 같이 모셔보고 주식과 결혼 두 분 진의의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두 분의 진의들께서 이번 주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집중을 해주신다고 하더니 오늘도 우리의 건강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 정리해 주신다고 하거든요. 자, 거두절미하고요. 주식과 결혼 어떤 내용이 함께할지 오늘의 페이지 열어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확실히 오늘의 키워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요즘에 고령화 시대 이거 시대삭을 반영하기도 하고요. 이 연령대 폭도 점점 넓어지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제는 제약바이오 섹터를 좀 봤다면 오늘은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접근하기 쉬운 섹터를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첫 번째는 코로나였고 그렇죠. 이번에 어제가 이제 항암이었는데 그러니까 코로나로 항암으로 물리쳤어요. 지친 몸을 이제 건기식으로 그렇죠. 보충하자 네, 이건가요? 건강을 다지셔야죠. 네, 건강을 회복하자. 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쪽을 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건강기능식품 몇 개 정도 복용하고 계세요? 지금 PD님이 이랬어요.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라고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생긴 사람이 더 많이 먹어야 되고요. 최근에 아니, 아시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제가 한 4개 정도 먹습니다. 4개. 최근에 건강기능식품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부분이 됐거든요. 식품 부분에서. 어쩌면 밥보다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도 많으신 것 같아요. 약을 챙겨 다니시면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성인 남녀 중에 10명 중에 7명은 현재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게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게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가 점차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좀 수요가 늘고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지금 건강 염려증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네. 부분이 조금 더 높다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네. 그래서 OECD 국가들 중에서 내가 건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25% 정도였거든요. 다 몸이 어딘가 아프죠. 네, 그러니까 거의 10명, 4명 중에 1명은 내가 좀 건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3명은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강 염려증 때문에라도 우리나라의 지금 국내 건강 기능식품의 수요가 좀 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많이 주위에서도 드실 거니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시장이 커지겠다, 수요가 늘어나겠다는 거 느껴지시겠지만
그래도 또 제가 또 건강기능식품이 또 수치적으로 네. 지표상으로 국내 건강기능식품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 증가하고 있는 이유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최근에 코로나입니다. 역시나 좀 아무래도 네, 트렌드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뭐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가 면역에 대한 이제 염려증을 또 불러일으켰잖아요. 그리고 기저질환자가 더 코로나에 좀 취약했다라는 통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을 살려는 수요가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지금 보시는 표가 네이버에서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검색했던 추이를 나타낸 네. 그래프인데요. 확실하게 코로나 때 확 증가를 했네요. 그렇죠. 이 점선 같은 경우가 이제 통계 평균치인데 최근에 평균치보다 훌쩍 뛰었죠. 그러니까 검색이 늘은 거예요. 많이 구매를 하시는 거고요. 실제로 뭐 2009년에 신종플루 때도 그렇고 2015년에 메르스 때도 여기 중간중간 올라온 게 다 그때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전후로 해서 이렇게 빨간 점선이 확 한 번씩 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이렇게 뭐 이렇게 전염병 사태가 네. 있었을 때 한 번씩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라는 통계치가 있고요. 이게 앞으로도 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도 뭐 건강에 대해서 수요가 나 건강을 챙기겠다는 수요가 증가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코로나가 있기 전부터도 네. 건강에 대한 뭐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됐잖아요. 내 몸 챙기기가 트렌드이니까. 그러면서 또 고령화 시대가 또 확대가 되기 시작했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가 이게 좀 유의미한 통계인 것 같은데요. 일본이 건강기능식품으로는 꽤 큰 시장이거든요. 거기가 노령화 사회가 거의 노령화 사회니까요. 그렇죠. 네. 보시면 지금 노령화 속도랑 건강기능식품의 시장의 규모가 커지는 속도가 비슷해요. 지금 빨간색이랑 왼쪽에 보이시는 빨간색 그래프랑 회색 그래프가 똑같은 기울기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령화 사회가 진행이 될수록 그 국가의 건강기능식품의 시장이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치면 우리나라 그렇죠. 예, 지금 다른 나라 못지않게 지금 아주 강하게 고령화 사회로 지금 접어들고 있죠. 네, 가고 있는데 오른쪽이 그 통계를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현재 국가 글로벌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지금 가운데 이제 한국이 보이실 거예요. 지금 고령화의 증가폭, 비율의 증가폭이 월등히 지금 높아져 있죠. 여기 10.7로 높아져 있는데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그런 고령화 속도가 조금 높아진다면 국내의 건강기능식품의 시장 역시도 커질 수밖에 없다. 가파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또 정부의 규제 완화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건강기능식품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의약품에 유사한 수준으로 규제를 좀 해왔었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 정부에서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해주는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지금 보여드릴 표는 이제 최근에 이제 신성장 할 수 있는 산업들의 규제를 완화해주는 로드맵을 저기 나타낸 있네요. 건데요. 웰니스 식품 쪽을 그렇죠. 건강기능식품은 웰니스 식품으로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쪽이 규제를 풀어준 건데, 그러니까 규제는 어떤 식으로 풀어줬냐면요. 이 건강기능식품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처가 제한돼 있었거든요. 네. 뭐 전국의 백화점, 전국의 약국에서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백화점 중에서도 허가 받은 곳에서만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뭐 이제 시중에도 많이 살 수 있게 유통 창구를 넓혀줬고요. 그다음에 원료 같은 부분에서도 좀 규제를 없애고 다양하게 신제품을 만들어 봐라라고 규제를 좀 완화해줬고, 그다음 마케팅 같은 부분도 예전에는 사전 심의를 거쳐서 건강기능식품을 홍보해야 됐었기 때문에 뭐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좀 그런 데서 규제가 많았는데요. 그 부분도 좀 풀어주기로 했어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고 했고, 그렇게 되면 질병에 대한 좀 염려증이 있을 텐데, 사실 이런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커질수록 추후에 국가의 의료비 부담을 좀 완화시켜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빠르게 건강식품 시장을 좀 커지게 함으로써 이 의료비에 대한 부담감을 좀 낮추겠다라는 게 국가적 차원에서도 제도를 풀어주는 이유고요. 이렇게 치면 이제 우리나라가 예상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시장 규모의 성장률은 연평균 11.7% 성장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가 4조 원이 넘었어요. 네. 4조 7,500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향후에도 국내 건강식품의 기능 시장은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요. 좀 탄탄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관심 또 염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시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을 체크해 봤고요. 실제로 건강기능식품 시장 자체가 규모가 확대가 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글로벌로 조금 확대해서 바라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시장은 지금 현황 어떤가요? 네, 사실 우리나라는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건강기능식품의 시장이 작은 쪽에 속해요. 글로벌적으로 좀 건강기능식품의 가장 큰 규모는 미국입니다. 네. 미국과 중국과 일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이런 통계치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게 GDP가 높은 국가일수록 건강기능식품의 시장이 더 컸어요. 그러니까 GDP가 높다. 그러니까 약간 소득이 더 높은 국가일수록 건강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그렇죠. 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식품의 수요도 많이 생기는 건데요. 보시면 왼쪽 그래프 같은 경우, 왼쪽의 그래프가 이제 국가별 1인당 네. 건강기능식품을 얼마나 구매하는지를 나타내는 구매액인 추이인데, 거죠. 예. 네, 구매액인 건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표시가 돼 있죠. 주황색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71달러, 그러니까 71달러 좀 낮은 쪽에 속하고요. 보시면 확실히 미국이나 일본 쪽이 조금 건강식품 많이 수요하고 있는, 구매하고 이게 있는. 제가 보니까 제가 거의 미국 수준으로 건강기능식품 평균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평균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건강기능식품 규모, 시장 네. 규모를 커지게 하는데 일조하고 네, 계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가 이제 이거 GDP가 높아질수록 건강기능식품의 구매액도 더 높아지고 시장이 더 크다. 확실히 뭐 미국이나 일본, 오세아니아 같은 경우가 이 GDP가 높은 국가이니까 선진국이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더 크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쫓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저는 뭐 미국도 가장 큰 지금 건강기능식품의 시장이기 때문에 이쪽에 진출하는 기업들에 대한 좀 성장성이 느껴지긴 하는데 저는 좀 글로벌적으로 가장 좀 성장세가 좀 기대되는 국가는 중국인 것 같아요. 네. 중국 같은 경우가 아직은 GDP적으로 뭐 선진국 반열에 끼지는 않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의 규모가 지금 낮은 수준인데요. 그리고 보시면 그 2019년 전까지는 그래도 견조했거든요. 근데 2019년에 갑자기 확 낮아졌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국에서 작년에 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과장 광고에 네. 좀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지금 방문 판매를 통해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갑자기 좀 성장률이 뚝 떨어졌는데요. 최근에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좀 통계적으로 수치가 나와야 되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중국도 역시 늘어났다. 그렇죠. 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그리고 언택트 수요도 지금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통계치가 나온다면 올해는 이 중국 쪽의 건강기능식품의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을 것 같고요. 또 앞으로도 또 중국 쪽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 역시 중국도 이제 고령화 사회에 네. 진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환경오염 같은 것도 중국이 조금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의 이제 통계치를 보니까 중국 국민들이 이제 자국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군요. 좀 낮아요. 네. 네, 낮기 때문에 이쪽이 좀 해외 건강기능식품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진출한다면 이쪽에서의 또 수요가 또 폭발적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시장이 기대가 되는 글로벌적인 국가는 중국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우리나라 기업들 잠시 후에 종목들도 소개해드리겠지만 우리나라 건강식품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중국 쪽에 지금 진출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뭐 콜바비앤H 같은 경우가 이제 애터미 네. 아실 텐데 글로벌적인 건강식품 기업이죠. 애터미 같은 부분도 중국에 진출하겠다라고 해서 공장을 지었고요. 그다음 잠시 후에도 노바렉스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생산 기지를 지었고 뭐 이런 식으로 뉴트리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홈쇼핑을 진출하겠다라고 해서 앞으로 중국 쪽이 좀 기대가 되는 시장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국내와 이제 뭐 해외 쪽에 시장에 진출을 하는 국내 이제 건강기능식품들의 수요가 높아진다면 좀 성장세가 탄탄해질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표가 이제 그 건강기능식품이 지금은 음식료 섹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음식료 섹터에서의 성장률과 많이 비교가 되거든요. 네. 확실히 보시면 음식료가 이제 시장이 커졌던 증가율 규모보다 건강기능식품 그중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성장률이 더 훨씬 드라마틱하게 월등하네요. 네. 아웃퍼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색깔로 보이시는 부분이 증가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왼쪽도 그렇고 오른쪽 같은 경우도 그렇다면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뭐 영업이익이나 매출액도 역시 확실하게 드라마틱하게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뭐 이쪽으로의 이제 좀 투자 아이디어를 찾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나 글로벌적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수요가 늘어났을 때 그쪽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쪽으로 투자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 전 세계적으로 나가니까 더욱더 기회문이 활짝 또 열려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이제 가장 또 중요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책임질 만한 기대해 볼 만한 종목들은 어떤 종목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네 종목을 일단 선별을 했는데요. 뭐 건강기능식품 관련 종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일단은 건강기능식품에 조금은 뭐 집중되어 있는 것들 중심으로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종근당홀딩스, 팜스빌, 뉴트리, 노바렉스 이렇게 네 종목을 저희가 이제 후보군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이제 최근 들어서 건기식 관련해서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는 종목인 것 같아요. 종근당홀딩스인데요. 건기식이 건강기능식품의 줄임말. 네, 맞습니다. 그 정도 아시겠죠? 아, 네. 그래서 종근당홀딩스인데요. 종근당홀딩스는 말 그대로 홀딩스, 종근당의 이제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탄탄한 이제 자회사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종근당 또 이제 들어와 있고요. 뭐 종근당 바이오텍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탄탄한 회사들이 포진되어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 종근당 홀딩스가 주목을 받는 게 자회사를 통한 이 유산균, 네. 락토핏이라고 해서 프로바이오틱스 이 제품인데요. 현재 이게 1위를 하고 있죠. 예, 국내 1위입니다. 이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저도 이거를 먹고 있거든요. 이 제품을 먹습니다. 이 제품을 먹는데 이게 판매가 굉장히 좀 다양하게 많이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이 올리브영 같은 뭐 그쪽에 이제 드럭스토어. 그쪽으로 해서 좀 많이 진출이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초반에 원래는 이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가 갑자기 그 제품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듀오락이라고 해서 그 회사가 있거든요. 갑자기 그 회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쪽이 1등이었어요. 1등이었는데 이건 이제 종근당 홀딩스가 락토핏을 굉장히 마케팅을 많이 하면서 이걸 확 잡아먹었어. 이 시장 자체를 잡아먹으면서 지금 현재는 굉장히 이제 커졌죠. 아무래도 락토핏이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프로바이오틱스가 되게 이제 비쌌어요. 네, 맞아요. 사실 꽤 비싼 거였고 뭐 락토핏만 하더라도 한 4만 원대였는데 지금 이거는 뭐 1+1 같은 걸 하면 평균적으로 뭐 만 얼마대에도 구매를 하니까 한 달분을 그렇게 해서 좀 시장 점유율을 높였고요. 근데 건기식 관련해서 건기식 시장 중에서는 꽤 큰 시장이 유산균 시장이더라고요. 맞아요. 예, 이게 가장 셀바이오텍이네요. 맞네요. 예, 그 락토핏. 네. 그쪽이 원래는 컸는데 이걸 이제 잡아먹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유산균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쪽 관련 부분에 1등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생각 들고요. 여기 보시면 이 라인업인데요. 그래서 뭐 오메가3, 그다음에 홍삼, 비타민 뭐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확실하게 유산균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요즘에 보면 유산균이 TV에도 이런 뭐 의학용 다큐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면 거기 보면 거의 만병통치약이에요. 네. 이 장이 장 모든 걸, 건강에. 예, 장 건강이 거의 모든 거에 다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관련 수요는 계속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제약바이오 회사, 뭐 종근당을 통한 또 항암제 관련 기대감도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종근당 홀딩스 괜찮다고 생각되는데 다만 최근에 오늘 또 특히 또 급등을 했더라고요. 급등 이후에 지금 이제 강한 또 음봉을 만들고 있어서 거래량이 또 터지고 그래서 예, 직접적으로 공략하는 포인트에서는 조금 매력도가 떨어져서 저는 종근당 홀딩스 8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다음에 팜스빌을 볼 텐데요. 팜스빌 같은 경우는 이게 지속적으로 좀 자체 브랜드를 생산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건기식 내에서 이제 약간 강소 브랜드라고 네. 뭐 불리고 있는 기업인데, 팜스빌을 설명해 드리면 이거 어떻게 아실 브랜드 설명 먼저 해드릴게요. 악마 다이어트라고 아실 텐지 모르겠지만. 이름만 네. 들어도 이미 싫어요. 네, 싫으세요? 이미 싫네요. 아니요. 네, 효과가 좋다라고 시장에서 소문나서 이게 악마 다이어트 매출이 지금 막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그 있거든요. 제품 이름이 악마 다이어트예요? 네, 악마 다이어트입니다. 네, 이게 이제 물에 타먹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포만감을 주는 다이어트 제품인데요. 이거를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마 다이어트 또는 최근에 뭐 먹는 콜라겐 또는 네, 뭐 그렇죠. 수분 보충하는 것도 이제 많이 먹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너뷰티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강기능 식품 안에서도 이너뷰티 시장의 규모가 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그 건강기능 식품을 구매하는 연령층이
이제 낮아지고 있어요. 뭐 예전에 중년층이었다면 최근에 뭐 40대, 30대, 20대들도 이너뷰티는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너뷰티 네. 시장에서의 수요층이 꽤 견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너뷰티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팜스빌이 영위하고 있는 게 다이어트 식품. 네. 그래서 뭐 애플트리 김약산에라는 부분도 좀 견조하게 수요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이렇게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는. 네, 그렇죠. 저는 아무 그런 다이어트 약을 먹어도 포만감이 저는 안 느껴지더라고요. 엘가르신이라고 이렇게 뭐 지방층을 이제 분해해 주는 거죠. 이렇게 몸에 체내에 쌓이지 않게 배출을 시켜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다이어트 제품에서는 조금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이너뷰티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기업이 팜스빌인데요. 그래서 확실히 매출 비중 같은 경우도 이쪽의 비중이 많아요. 뭐 물론 눈 건강, 루테인 같은 부분도 연계를 하고 있지만 이쪽을 좀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최근에 또 이 악마 다이어트가 홈쇼핑에 진출했거든요. 그래서 홈쇼핑에서의 매출이 좀 견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가운데 있는 그 매출액이 절대적인 매출액이고요. 절대적인 매출액이 확실하게 증가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홈쇼핑에 지출해서 규모를 넓힌 거죠. 성장을 한 거죠. 외형 성장을 한 거네요. 네, 외형 성장을 한 부분에서 효과가 있었습니다. 악마 다이어트 매출이 잘 나오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뿐만 아니라 이것에서 한 단계 넘어서 말씀을 주셨지만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에도 네. 장 건강에 또 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제품, 팜스빌이 잘 아는 다이어트 제품에 항비만 프로바이오틱스의 성분을 추가해서 복합적인 신제품을 출시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팜스빌이 내놓고 있는 이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이게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도 뭐 제품들을 다양하게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근데 팜스빌의 아무래도 주력 제품은 이너뷰티, 다이어트. 그래서 국내 유일의 항비만 프로바이오틱스를 적용시킨 다이어트 신제품 출시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뭐랄까요? 좀 성장성이 느껴지고 앞으로의 기대감도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점수를 주려고 봤을 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 게 홈쇼핑이에요. 네. 홈쇼핑 같은 경우에 절대적인 매출은 늘릴 수 있는데 홈쇼핑의 수수료가 조금 비싸거든요. 아무래도 홈쇼핑 회사도 남겨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홈쇼핑에서 많이 팔린다는 건 물론 좋기도 하지만 이거를 좀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수수료 부분에서 부담이 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팜스빌은 제가 점수를 준다면 8점 네.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트리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근데 뉴트리가 많이 헷갈려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아메이의 비슷한- 뉴트리 라이트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코스맥스로 또 합병한 또 뉴트리 바이오텍도 있고 한데요. 이건 또 다른 회사고요. 네, 뉴트리라는 뉴트리, 네. 네, 뉴트리가 있고요. 이 동사가 영위하는 건 앞서 지금 김혜진 전문가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노뷰티 시장 쪽입니다. 먹는 콜라겐, 에버콜라겐이잖아요. 예, 뭐 본인이 많이 드셔서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에버콜라겐이라고 최근에 이 먹는 콜라겐이 굉장히 젊은 여성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이 핫한 어찌 아이템 네. 이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관련 부분에서 지금 계속 좀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건 아까 이야기했던 이쪽도 유산균을 해요. 네. 예, 프로바이오틱스 관련 부분에 또 유산균에 또 진출하면서 추가적인 또 라인업도 또 많이 좀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쪽 진출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또 기대감도 있는 종목이고요. 중요한 건 이거죠. 아까 지금 김혜진 전문가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많이 파는데 홈쇼핑을 통해서 많이 팔면 네. 또 아무래도 많이 뛴다잖아요. 마진이 낮아지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뉴트리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기존적으로 이 뉴트리도 홈쇼핑을 통해서 원래는 많이 팔다가 맞아요. 이게 점점 최근 들어서 온라인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것도 뭐 언택트죠. 네, 비대면 관련 쪽인데 이게 그리고 정부가 규제를 완화한다라는 것 자체도 온라인으로 또 쉽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건기식 제품들을. 그런데 거기에 따른 또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보고 그만큼 온라인 매출이 증가한다는 건 마진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뉴트리 제가 드리는 점수는 9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바렉스 볼 텐데요. 사실 노바렉스는 뭐 건강기능식품 쪽에 좀 관심이 많으시고 좀 이쪽에 투자를 좀 꾸준히 해오셨던 분들은 좀 막 익히 알고 계실 기업일 것 같아요. 노바렉스 같은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ODM, OEM 업체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건강기능식품들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만약에 이쪽에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다면 저는 ODM, OEM 쪽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그 브랜드에만 목적을 하고 매출이 큰 것도 뭐 좋겠지만 ODM, OEM 쪽도 ODM, OEM 쪽까지 영위를 한다면 이 브랜드의 성장성이 앞으로 드라마틱해질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확대가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는 ODM, OEM 업체들이 있는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노바렉스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 경우인데요.
있는데요. 일단 노바렉스가 영위하고 있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이런 것들을 하고 있구나 하고 웬만한 것들을 좀 한 가지 정도는 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도 역시 또 유산균이네요. 그렇죠. 이거 네. 바이오 유산균 이것도 네. 지금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비타민, 네, 프로비타민. 네, 프로타민 이거 프로타민, 예. 네, 이거 같은 경우에도 홈쇼핑에서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 뭐 아이클타임이라고 이제 아이들 키 성장 제품들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을 다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같은 게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또 많은 것을 영위하고 있으니까 뭐 매출적으로도 효과가 높겠죠. 성장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노바렉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업계 최다인 36개의 개별 인정 원료를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료가 많이 확보가 됐으니까 제품도 다양해질 수 있는 거고 신제품도 출시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표가 이제 국내에서 상위 5개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영위하는 기업들에서 원료 인증을 몇 개나 하고 있는지 나타낸 건데요. 노바렉스가 그 중에서 1위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료를 다 수집을 하고 있다, 다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이런 원료들을 활용을 해서 앞으로 내놓을 수 있는 신제품의 영역이 이제 오른쪽의 표인데 지금 이런 임상 실험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험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에서 효과가 났다면 신제품도 많이 출시할 수 있고요. 또 노바렉스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생산 시설을 지금 네.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충북 오송에 이제 생산 기지를 확충했는데요. 이게 만약에 내년에 상반기 때 이제 증설이 완료가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현재 있는 생산 설비에 비해 2배 이상 네. 확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도 이 노바렉스가 지금 진출한 부분 많아서 중국 쪽에 네, 중국 쪽도 그렇고 북미 쪽도 그렇고 동남아시아에도 진출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글로벌적 수주가 확대가 됐을 때 선행적으로 지금 이렇게 생산 시설을 확충을 해놓는 거죠. 그렇다면 이쪽에서의 그 수요가 높아진다면 앞으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표가 이제 그 글로벌적으로 지역별로 어떠한 전략과 성과를 내고 있는지 나타내는 건데 지금 북미, 중국, 동남아 다 진출했는데요. 북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생산 시설을 확충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홈쇼핑이나 뭐 생산 시설도 확충하고 있고 동남아도 유산균이 지금 잘 팔리고 있어요. 네. 네, 최근에 지금 동남아 쪽에서도 이 건강기능식품, 면역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시장도 더 커질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실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실적이 꾸준하게 지금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흐름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 같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이어질 것 같으니까 노바렉스 같은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을 영위하는 회사들 중에서는 좀 꽤 괜찮은 기업인 것 같아서요. 저는 9점을 주겠습니다. 가격 전략. 네, 유산균이나 뭐 콜라겐 이렇게 제 주변에서도 흔히들 섭취를 하는 그런 건강기능 식품이거든요. 이런 식품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인기가 있고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종근당홀딩스와 팜스빌이 8점이고요. 그리고 뉴트리와 노바렉스가 9점으로 동점입니다. 자, 탑픽 종목이 궁금해지는데요. 전문가님, 그럼 탑픽 종목 정해주시죠. 네. 앞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해드렸던 거의 핵심은 해외 쪽 매출이 있는 게 좋다. 네. 온라인 매출이 있는 게 좋다. 유산균부터 해서 파이프라인이 많은 게 좋다. ODM, OEM이 네. 좋다. 총 합치면 노바렉스가 되겠죠. 그래서 네. 저희가 드리는 탑픽은 노바렉스를 설정을 했고요. 목표가는 일단 1차 목표가는 4만 원 정도로 저희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24,000원 이렇게 설정하셔서 대응하시면 뭐 떨어질 때 조정 줄 때마다 좀 분할 매수하시면 좋은 성과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쳐 봤습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주식학개론도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 여기서 한 가지 정보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진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정말 좋은 정보들을 얻어갈 수 있는 기회인데요. 일요일 오후 10시입니다. 일요일 오후 10시예요. 이번 조정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주제로 펼쳐지게 됩니다. 자, 이런 정보 꼭 좀 챙겨 가시길 바라면서 슬슬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여러분 꼭 좀 명심을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